네, 미국의 중간선거 결과 민주당이 예상보다는 그래도 선전을 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미국 증시가 간밤에 하락을 했었죠. 물론 이 밖에도 여러 가지 요인이 있었지만 중간선거 결과가 우리 시장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앞으로 봐야 할 핵심적인 지표들 자세하게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한국투자증권 자산관리전략부의 김대준 투자전략팀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선거 결과를 어떻게 보셨나요? 네, 일단 예상과 다른 결과가 나왔죠. 그렇죠. 네, 미국 언론에서는 대부분 이제 공화당이 이길 것이다. 네. 그리고 상원, 하원 다 가져갈 것이다 이렇게 봤는데 조금 다른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 시장 공화당 승리를 어느 정도 선반영해서 올라갔던 것 다시 되돌려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고요. 어떤 업종들, 어떤 산업들 이게 조금 수혜를 받고 또 피해를 받을지 그거에 굉장히 골몰하는 네. 그런 시장이었다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지금 뭐 아주 박빙의 선거 결과가 나왔는데 그 전에는 공화당이 아주 압도적으로 승리를 한다면은 IRA와 관련해서도 이 법안에 수정이 있을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왔었잖아요. 이것은 결국에 어려워지는 걸까요? 어떨까요? 사실 그 부분은 예. 공화당이 선거에서 크게 승리를 했어도 크게 바뀌진 않았을 겁니다. 그래요? 예. 네, 왜냐하면 IRA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뭐 전기차나 배터리 같은 굉장히 일부 항목에 대해서 수정될 수 있다 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사실 IRA는 굉장히 많은 항목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겠죠. 그리고 공화당이 추진하는 바는 아무래도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민주당이 돈을 썼던 재정 지출을 막는 그런 조치를 취하려고 했었고요. 또 그 안에는 헬스케어에 대한 비용들 이런 것들을 조금 줄여가지고 제약사들한테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려고 했는데 그런 것들이 조금 후퇴하는 경향이 나타났고요. 그리고 우리가 굉장히 관심 있어하는 전기차, 네. 특히 자동차, 2차 전지 이 부분은 아마도 미국 우선주의 초당적인 결정이었기 때문에 공화당이 의회에 굉장히 상원, 하원 다 장악을 했어도 크게 바뀌진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친환경과 관련된 섹터는 조금 더 오래 장기적으로 유망하게 볼 수 있겠다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네, 그렇군요. 친환경 가운데 대표적으로 또 2차 전지 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2차 전지가 어려운 시장에서도 우리 시장에 상당한 버팀목이 되어줬잖아요. 2차 전지와 관련된 종목들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2차 전지 뭐 셀 업체도 있고 뭐 소재 업체도 있는데 네. 대부분 그래도 이 부분은 장기적으로 성장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반적으로 주가가 올라가려면 실적이 잘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업체들은 실적을 높이기 위해서 투자를 굉장히 네. 대규모로 진행을 하는데 어쨌든 미국이 주도하는 IRA 하에서 그래도 한국 정부, 한국 기업들 그 돌파구를 마련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고요. 중장기적인 로드맵에 따라서 투자를 할 것이기 때문에 당장은 조금 흔들리더라도 길게 보게 된다면 투자 증가와 실적 증가, 확대 이런 것들을 반영해서 중장기적으로는 저는 좋은 흐름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한국 입장에서 뭐 배터리 3사가 있고 그 밑에 여러 가지 이제 협력 업체들이 있는데 나쁜 흐름을 보이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앞서서 전기차, 친환경과 관련된 종목들은 조금 더 길게 가져가면서 볼 수 있겠다라고 이미 코멘트를 해주셨고 그리고 또 최근에 원화가 강세 압력을 상당히 받았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또 약세 압력을 약간 받고 있는 상황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 달러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굉장히 약했습니다. 네. 왜냐하면 공화당이 이제 선거에서 승리를 하게 되면 그렇죠. 미국의 정책 자체가 좀 바뀔 수 있다. 이런 것들을 미리 좀 반영을 한 거거든요. 그리고 미국의 달러는 달러 자체의 가치도 있지만 사실 다른 나라들의 통화 가치에도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달러가 약해지고 원달러 환율의 이 변동폭이 굉장히 커졌었는데 네. 어제 미국 시장에서 보시면은 달러가 약간 좀 돌아서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한국도 지금 낙폭 굉장히 많이 줄였습니다. 그렇죠. 네, 어제처럼 막 20원 빠지고 그런 게 아니라 올랐다가 지금 소폭 하락을 하고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다시 민주당 쪽으로 좀 이렇게 바통이 넘어갔기 때문에 달러가 빠르게 내려간다 이렇게 보기에는 좀 시기상조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좀 변동성이 외환 시장에서도 있네요. 5원 정도 상승을 했다가 다시금 하락을 하고 있지만 앞으로 그렇다면 하방 압력은 그다지 크지 않을 것으로 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이 조금 더 반등을 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시는 거죠. 네, 일단은 조금 더 올라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네. 왜냐하면 어쨌든 원화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은
경제 환경 그리고 한국의 기초 체력이 얼마나 강한지도 여기에 반영이 됩니다. 네. 근데 지금 미국하고의 기준금리 차이가 굉장히 좀 벌어져 있는 상황이고 최근에 금융당국에서 뭐 단기금융시장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조치를 발표를 하고 있지만 약간 부정적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염두에 둬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최근에 한국은 CDS 프리미엄이라고 해서 한국의 소버린 리스크를 나타내는 지표가 있는데 이게 굉장히 빠른 속도로 네.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게 어떤 의미인가요? 그게 한국의 부도 가능성을 나타내는 예. 이 지표인데 부도를 의미하는 그 정도 수치는 아니지만 굉장히 한국은 낮게 유지가 됐었어요. 네. 한 20bp 정도로. 근데 그게 최근에 조금 올라가는 모습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한국에 대한 펀더멘털이 예전보다는 좀 약화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걸 감안하게 되면 한국 경제의 가치를 통화에 반영을 하기 때문에 원달러 환율에 조금 방향성이 위로 갈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조금 더 위로 가더라도 뭐 1,400원대로 다시 올라가더라도 이 가격대에서도 사실 최근에 외국인의 수급이 계속해서 들어왔잖아요. 한 뭐 9월 말부터 지금까지 거래소만 뭐 55조 원 넘게 또 외국인의 순매수에 나섰었는데 이런 순매수 기조는 이어질 수 있을까요? 저는 단기적인 이슈라고 좀 보고 있고요. 아, 그래요? 네, 예. 일단 공화당의 선거 승리 그런 가능성 그리고 달러의 약세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들어온 부분이 있는데 네. 최근 외국인의 순매수 같은 경우에는 중국 자금, 중국에 투자하는 자금을 조금 비워가면서 그렇죠. 네, 예. 한국에 투자하는 그런 해외 패시브 펀드의 자금 성향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한국 시장이 그동안에 많이 빠졌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연말이 다가오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연말에는 산타랠리에 대한 기대를 하는데 그게 조금 더 일찍 온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산타랠리를 이제 주도하는 가장 큰 핵심이 수급인데 네. 많이 빠져 있었던 거에 대한 쇼커버가 외국인은 진행을 합니다. 네. 그래서 그 굉장히 많이 빠졌던 거에 쇼커버를 하게 되면서 주가를 좀 끌어올린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결국에 다시 실적과 경제 지표와 물가와 금리 이런 흐름들을 보게 된다면 랠리 가능성은 이제 좀 후반부에 왔다. 조금 연말에는 쉬어가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아직 뭐 실적은 계속해서 하향 추정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경기 전망도 좋지 않으니까 증시 측면에서는 연말에는 쉬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런 가운데 또 미국에서 중요한 CPI가 오늘 밤에 발표가 되잖아요. 결과에 따라 또 출렁일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시나리오별로 좀 짜주신다면 어떨까요? 네, 일단 물가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네. 따라서 미국 연준의 금리 인상, 통화 긴축 그 기조가 변화가 될 텐데 지금 시장에서 예상하고 있는 바는 물가가 예상치가 전월보다는 좀 낮게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잡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헤드라인 CPI는 뭐 8.2에서 7.9, 뭐 이제 코어 CPI는 뭐 6.6에서 6.5 이렇게 내려갈 것으로 보고 있는데 한 가지 우려스러운 점은 전월 대비 상승률이 네. 헤드라인 CPI가 지난달보다 좀 높게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잡히고 있어요.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만약에 CPI 이 안에서 헤드라인과 코어 CPI 두 개가 전월치와 예상치를 하회하는 결과가 나오게 된다면 네. 그러니까 낮게 나온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연준의 금리 인상이 지난번처럼 75bp가 아니라 50bp 정도로 될 수 있다. 이렇게 하면서 시장은 그래도 이제 물가가 어느 정도 조금 고점을 찍고 내려오는 게 아니냐 이렇게 안도할 수 있고요. 네. 이게 첫 번째고 반면에 지난번하고 비슷하게 예상치를 조금 상회하고 전월치보다는 좀 낮게 나오는 굉장히 애매한 구간에 네. 진행이 되게 된다면 결국에 12월 FOMC 때 어떤 결과를 발표할지 그 결과를 그 뚜껑을 열어볼 때까지 좀 기다리겠죠. 그리고 만약에 세 번째 이슈인 두 개 다 올라간다 네. 이렇게 됐을 때는 달러 강세와 시장의 변동성 확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중요한 지표니만큼 우리가 또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뚜껑을 열어봐야 아니까 지금 말씀하신 시나리오별로 생각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시장 같은 경우에는 다소 쉬어갈 수 있고 하지만 친환경 쪽은 계속해서 긍정적으로 보신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연말까지 어떻게 투자 전략을 세우면서 투자에 임해야 될까요? 일단 아까 말씀드렸던 2차 전지에 대해서는 좋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최근에 이 선거 앞두고 좀 빠진 부분이 있는데 저는 어쨌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중장기적으로 성장하는 산업이기 때문에 빠졌던 이 가격을 그래도 살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 있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2차 전지에 대해서는 비중 확대를 조금 유지를 해야 된다 보고 있고 그리고 나머지는 사실 인덱스 그러니까 지수에 대한 플레이는 별로 재미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업종과 종목 위주의 선택이 굉장히 중요할 것이다 네.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상황에서는 그래도 경제가 조금 흔들리고 있고 경기 방어적인 전략을 좀 짜야 되기 때문에 이 안에서도
뭐 헬스케어나 아니면은 뭐 일부 유틸리티, 뭐 통신 이런 음식료 방어 섹터에 대한 관심 굉장히 필요하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한국투자증권 자산관리전략부의 김대준 투자전략팀장으로부터 도움 말씀 들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